안녕하세요. 기술교육 발전소의 기술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D 모델 파일을 3D 프린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3D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3D 모델링 이후에는 작업 내용을 슬라이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3D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3D 파일 형식 중에서 STL 파일 형식은 대부분의 슬라이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저장을 반드시 하시고요. 스케치업 프로에는 3D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TL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시고요. 파일 탐색키를 실행시켜서 내보내기 한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L 파일은 슬라이서마다 그 기능들은 다른데요. STL 파일을 작업 내용으로 슬라이서에서 불러오는 기능을 실행시킵니다. 슬라이서에 따라 오픈 파일, 로드 파일, 임포트 모델스 등으로 STL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슬라이서에 불러온 STL 파일은 슬라이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베드에서 위치, 회전 또는 크기 조절, 분할, 이렇게 불러온 STL 파일을 분할한다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분할 기능이 지원되는 슬라이서입니다.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노즐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서마다 슬라이싱 세부 설정 창이 있고요. 여기 설정 내용에 대해서는 책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3D 입문자는 프린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와 필라멘트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노즐 온도와 프린팅 속도를 참고해서 설정하시고요. 서포트나 라포트를 포함해서 프린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스 세부 설정이 끝나고 나면 슬라이싱을 시작해서 G코드 파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슬라이서마다 다른데 슬라이싱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있는 슬라이서가 있습니다. G코드 파일은 3D 프린터로 전송을 해야 하는데요. SD 카드라든지 USB 드라이브 또는 바로 랜이나 와이파이로 직접 3D 프린터 전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 슬라이서에서 슬라이싱된 G코드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와이파이로 직접 SD카드나 USB 드라이브를 메모리 사용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우선 이 과정까지 다 마쳤으면 3D 프린터에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다시 베드 레벨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가 틀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레벨링 작업을 마치고 나면 필라멘트를 3D 프린터에 삽입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필라멘트 공급 기능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LCD 메뉴에 필라멘트 로드 기능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3D 프린터마다 다르니까 프린터의 매뉴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멘트 공급 기능이 실행되면 노즐이 필라멘트 녹이스 온도까지 가열됩니다. 이 가열 온도도 3D 프린터마다 다르니까 여기 보이는 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프린터는 230도까지 올리고 있네요. 노즐이 달궈지면 굉장히 노즐이 뜨겁기 때문에 손을 직접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노즐 근처에 손이 닿으면 230도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궈진 노즐에 필라멘트 끝부분을 익스트루더에 삽입합니다.
익스트루더 스텝 모터가 돌아가면서 필라멘트를 끌어서 노즐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렇게 녹은 필라멘트 재료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와이파이나 랜으로 직접 3D 프린터로 G코드 파일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G코드 파일을 이렇게 SD카드나 USB 메모리를 통해서 3D 프린터로 입력합니다. 입력 이후에 3D 프린터에서 프린팅할 3D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프린팅 시작 명령을 누릅니다. 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 가운데 버튼에서 가운데 보이는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린팅 시작이 됩니다. (3D) 프린팅 시작 명령이 실행되면 이렇게 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XYZ 형식의 3D 프린터인데요. 이렇게 프린팅 시작을 위해서 노즐이 위치가 베드 바깥에서 노즐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라이서에서 세부 설정한 그 온도까지 노즐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도 같이 달궈지고 있고요. 제 3D 프린터는 현재 설정창에서 베드의 온도는 50도, 그 다음에 노즐의 온도는 205도로 설정했네요. 이것은 필라멘트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필라멘트 그 녹는 점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설정 온도로 이렇게 되면 노즐에서 약간 흘러나온 필라멘트 재료가 있는데 이건 뜨거우니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떼내기 바랍니다. XYZ 방식으로 작동된 3D 프린터는 이렇게 작동됩니다. 프린팅이 되고 있죠. 첫 레이어가 안착이 잘 안되면은 이후에 3D 프린팅 작업이 모두 실패하게 되므로 첫 레이어가 베드에 잘 안착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프린팅 중에 첫 레이어가 베드에 안착이 안되면 프린팅 작업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레이어가 베드에 안착이 안된 경우에는 거의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동영상 장면은 XZY 방식의 3D 프린터인데요. XZY 방식은 이렇게 작동됩니다. 초보자라면 3D 프린팅의 초보자라면 라프트를 설치하고 프린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프트 없이 프린팅하려면 베드 레벨링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의 온도라든지 리트랙션 값들을 정확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안될 경우에는 베드에 안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프트를 설치한 다음에, 라프트는 필라멘트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부착이 됩니다. 라프트 설치하고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XYZ 방식은 이렇게 프린팅이 나면 이렇게 베드가 내려가죠. 프린팅을 마치고 나면 베드에서 출력물을 떼어내는 작업 중요한데요. 이렇게 스크레이퍼라고 부르죠. 스크레이퍼, 끝이 날카로운 스크레이퍼. 만약에 끝이 날카롭지 않다면 줄이나 이런 것으로 갈아내서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스크레이퍼로 떼내거나 또는 날이 두꺼운 커터 칼로 베드에서 출력물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떼어낼 때 주의할 사항은 너무 힘을 준다거나 강하게 밀어낸다거나 또는 각도가 틀어진다고 하면 베드의 윗부분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의 재료가 보통 플라스틱인데요.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의 윗부분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출력물을 떼어냅니다. 떼어낸 출력물에는 라프트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프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시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트 나이프나 커터 칼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서포트는
롱 로즈 플라이어나 펜치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서포트를 제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출력물들을 부러뜨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BS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출력한 경우에는 PLA 필라멘트와 다르게 약간 무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줄로 갈아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PLA 필라멘트는 딱딱해서 줄로 갈아내는 작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ABS 필라멘트가 줄로 갈아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한 반면에 냄새와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PLA 필라멘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간간히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는 부러진 부분이 있을 때 순간 접착제나 3D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할 수도 있고요. 출력에 사용한 필라멘트와 같은 재질의 필라멘트로 이렇게 출력 부분, 부러진 부분이나 출력이 되지 않은 부분에 필라멘트를 직접 보강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진 부분에 이렇게 필라멘트 재료를 보강하시고요. 그리고 커터 칼을 적당한 길이만큼 뽑아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손을 다치기가 쉬우니까 조심스럽게 잘라내고요. 정밀하게 잘라낼 부분은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커터 칼이나 아트 나이프를 사용할 때는 너무 힘을 주어서 작업하게 되면 자칫 재료가 잘라지면서 선 부분으로 칼날이 날아가서 움직여서 선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힘을 줘서 작업하면 위험합니다. 적정한 힘으로 부드럽게 한 번에 힘을 줘서 다 자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줘서 자른다 생각하시는 게 안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커터칼이나 아트 나이프는 부상 염려가 크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을 자를 때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잘 잘라진 부분은 커터칼이나 아트 나이프로 부상을 당할 염려가 적은데요. 딱딱한 부분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재료가 잘라지면서 칼날이 원치 않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힘을 주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